네, 미국이 주도해온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전격 타결되면서 전 세계 GDP 4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또한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TPP 협상 타결 등 놓쳐서는 안 될 주요 경제 소식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 기자 나오셨는데요. 자,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어젯밤에 타결된 TPP 협정으로 이제 정해봤습니다. 자, TPP 시청자들에게는 조금 낯선 단어일 것 같은데 쉽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한미 FTA를 한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죠. 네. 간단하죠. 양쪽에서 물건이 오갈 때, 수출 수입할 때 관세가 붙는데 네. 그거 없애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TPP라는 것은 네. 역시 관세를 없애자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대상 국가가 12개 국가인데 어디냐? 네.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12개 국가가 이제 미국도 들어가 있고요. 네. 일본, 호주, 베트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네. 칠레도 들어가 있고요. 캐나다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리를 드리면 TPP 그냥 자유무역 중에 하나다. 자유무역 협정 중에 하나다. 다만 저 대상 국가가 12개 국가인데 네. 경제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지대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이제 출범을 한 건데 영향력을 상당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우선 왜 세계 최대냐? 그럼 12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합쳐보면 네. 세계 전체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네. 교역 양으로 따지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EU도 경제 동맹이고 네. 우리도 한미 FTA도 경제 동맹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계 최대가 돼서 네. 특히 일본이 세계 경제 3위, 미국이 1위잖아요. 그 네. 두 개 합치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번에 특히 그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거를 타결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봅시다. 정치적으로 네. 보면 특히 군사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상당히 가까워졌죠. 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일본, 저 밑에는 호주까지 해가지고 군사 동맹을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경제 동맹을 이번에 강화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그 축을 해서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는 건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타결된 이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에 관한 어떤 룰, 규칙을 써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써야 된다. 라고 분명히 이번 그 TPP 협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번에 왜 빠진 건가요? 중국은 우리도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열려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거기 참여를 안 했고 네. 우리도 참여를 안 한 것이죠. 특히 중국은 윤재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6월에 보면 57개국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57개국이 있잖아요. 거기 네, 미국이 네. 안 들어왔어요. 네. 거기 일본은 안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역으로 TPP에는 중국 안 들어갔고 한국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대결 구도가 되고 있죠. 오바마가 그래서 그동안 이랬대요. 중동 지역 있잖아요. 네. 중동 지역하고 다른 지역 신경 쓰느라고 아시아를 별로 신경 못 썼는데 네. 물론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중시하겠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특히 AIB 이후에 한 방 먹은 다음에 네. 이번에 한 방을 먹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조금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최경환 부총리가 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최 부총리 자신만 해도 지난해 4월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TPP에 안 들어가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그동안 시기를 좀 본 거죠. 약간 네.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타결됐지만 2008년부터 미국이 가입을 했어요. 네. 그 협상에 뛰어들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2002년에 세계 동남아 거기는 한 3개 뉴질랜드하고 뭐 몇 개, 3개 국가가 칠레하고 3개 국가가 네. 원래 했었어요. 그러다 2006년에 4개 국가로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2008년에 미국 협상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여기까지 온 건데 2008년은 어느 때냐면요. 2007년 6월 말에 한미 FTA가 정부 간에 협정을 합니다. 물론 발효는 한 5년쯤 뒤에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이고 그 발효에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한중 FTA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 네. 큰 두 개 때문에 TPP는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기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2기 회원국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말이죠. 이미 그 기존 국가들이 만들어왔던 틀이 이제 자리 잡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분명히 볼 때 1기에 들어갔으면 유리하고 지금 들어가면 불리한 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12개 국가는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들어갈 때는요. 네. 한국을 가입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12개 국가가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12개 국가 동의를 하게 되면 각국의 또 무역 사정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개방에 대한 건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를 할 테지만 그것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면 불리해지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TPP 협상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지금 또 두 번째 주제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저희가 정해봤는데 이게 지금 행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연례화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 입장은 일단은 백화점 중심으로 매출이 꽤 늘었어요. 네. 뭐 롯데 같은 경우도 20% 이상 갔고 신세계는 30% 이상 갔고 그래서 현대백화점 한 20% 가까이 되니까 분명히 증가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내년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가 이제 문제겠죠. 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근데 그 한 가지 비판이라고 한다면은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의 매출은 늘었고 또 참여 업체도 너무 생각보다는 소규모다. 제조업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업체 수만 보면 엄청 많습니다. 네. 2만 7천 개입니다, 대략. 근데 그중에 편의점이 2만 5천 개가 넘어요. 네. 그러면 백화점 한 71개가 되고요. 대형마트가 한 400개. 네. 전통시장도 참여해요. 한 200개. 오, 그러면 네. 한 700개 정도가 중요한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고 뭐 편의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 숫자는 너무 많지만 700개 정도가 눈여겨볼 대목인데 네. 그중에 백화점 같은 데가 또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할인마트도 보니까 네. 한 뭐 10% 이상 할인이 매출이 늘고 있대요. 그럼 그렇게 한번 보면 이제 좋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할인율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싸게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갔는데 네. 일부 품목은 뭐 70% 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우체국에서 파는 거 보니까 60% 이상 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체감하는 게 한 30% 정도 될까요? 그렇게 돼서 왜냐 너무 한 달 동안 한 달밖에 안 되는 급조한 것도 있고요.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제조업체가 참여를 안 했어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참여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그 텔레비전 파는 거 보니까 한 3%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그렇죠? 참석한 것도 뭐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게 제조업체가 참석하는데 근데 또 사정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제조업체가 중심이 되는데 그렇죠. 주로 EU 재고를 많이 팔아요. 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재고가 적다고 해요. 그리고 신상품을 그렇게 많이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저런 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보다는 할인율이 크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할인율을 좀 더 높여보겠다 네. 얘기를 했는데 정작 깎아줄 때는 업체가 네. 깎아주느냐 안 깎아주느냐 정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정례화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는 조금 개선이 될 수 아마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좀 개선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너무 준비도 짧았는데 네. 그 제조업체도 좀 할인도 좀 더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하려고 이번에 또 홈페이지도 오늘 12시부터 잠시 뒤에 다시 개장한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직전에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네.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네. 가서 보니까 뭐 별로 없어요. 들어가면 이게 원래 그 백화점 홈페이지인지 그냥 홈페이지인지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지요. 그것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또 있죠. 그렇죠. 이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업체들도요, 막 헷갈립니다. 네. 헷갈리고 또 하나, 블랙 프라이데이가 1일부터 14일까지인데 네. 1일부터 14일까지 모든 업체들이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별로 할인 행사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거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